저출산 해결 방식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 연령 하한을 말씀하셨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서 행안부를 합치는 것 외에 저출산 대책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저출산 대책이 아닙니다. 그냥 없어져야 될 것을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고요.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이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출산 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 결국 일과 그리고 결혼, 육아 등에 대해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않겠다는 그 틀 안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회 진출 연령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 공이 낮춰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에 대한 어떤 기간 같은 것도 단축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입시제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시험 한 번으로 결정되는 입시 문화 속에서는 재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시험과 같은 시험도 여러 번 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출산 대책은 따로 없으신 건가요? 저희 많이 냈죠. 실제로 다자녀 출산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며칠 전에 언론이 많이 났었던 핑크색 번호판 같은 것도 이야기했고요. 저희는 분양제도에 있어가지고도 젊은 세대가 집을 사기 편하도록 59제곱미터형의 새로 출발하는 젊은 세대가 구매하기 적절한 주택 사이즈를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청약제도에 있어가지고도 다자녀 특별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많이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등 저희는 저출산 대책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마 또 많이 나오면 뭐 주겠다 이런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방향성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최근 몇 년간의 저출산 대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교 안보 공약이야말로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관훈 토론 때도 이야기하고 했듯이 미국이 변했다는 틀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사대주의 외교를 하는 것처럼 계속 미국이 무조건 옳다라는 방법으로 더 이상 갈 수는 없을 만큼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도 미국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이미 한 몇 달 전부터 트럼프 정부가 행하는 그런 관세 정책을 통한 그런 일방주의 정책은 경제학의 일반 원리만 본다 하더라도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나 이런 측면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지금 단계에서는 외교 안보에 대해 가지고 너무 섣부른 것을 오히려 앞에 열거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으로 향후 협상이나 협의를 위해서 중요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북법 관련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지금 긴장 완화, 그리고 김문수는 잠재력 강화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특별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미 선언적으로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항상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대화라는 것은, 토론이라는 것은 자신 있는 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확고한 우위를 바탕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런 회동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우선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저는 핵 무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핵 탄두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단계에서 저는 추진할 수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했을 때 조기에 그런 핵 무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를 위한 재처리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협상 같은 것은 미국과 지속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더해서 북한이 잠수함을 통해서 SLBM으로 우리나라의 남해안에 침투해서 공격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동해안으로 내려오는 북한의 잠수 전력을 동해상에서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도록 핵 추진 잠수함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오커스 필러 1이라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핵 잠수함 획득에 성공한 것처럼 우리도 오커스 필러 1에 해당하는 핵 잠수함 획득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핵 잠수함은 핵 탄두 탑재 잠수함이 아니라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것은 방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무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재 교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캠프에 합류하는 인사들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순간에 저희가 캠프에서 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홍준표 시장과의 이런 특수한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그분과 함께 했었던 분들이 합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추측들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의사가 확인되는 대로 또 그분들이 또 정리해야 될 부분 정리되는 대로 합류를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보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오늘 발표한 10대 공약 중에 검사 활용, 후보님은 권력기관 개혁 관련해서 어떤 보관 가지고 계신가요? 원래 도둑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경찰입니다. 예. 그리고 원래 감옥에 가보면은 나 이유 있어 잡혀갔다는 사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검찰하고 법원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지 이거는 본인의 과거 이력에 대한 본인의 피해의식에 대한 그냥 입장 발표인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식의 복수에 해당하는 행위로 비춰질 만한 행동은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까지 노정된 여러 수사기관의 문제점들은 저도 해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공수처가 상당한 예산을 들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적이 미진하고 급기야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풀어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공수처의 폐지 같은 경우에는 공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법조 관련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공약을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발표 시점을 아마 이번 주 말 정도 또는 중순점으로 잡고 있는데요. 중반쯤 잡고 있는데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